이번 단어는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막대 그래프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내용을 조사해서 그 조사한 자료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보기 좋게 나타내려면 아무래도 표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배우겠지만요, 이번 단원에는 그 많은 그래프 중에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집중해 볼 겁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란 뭐냐? 제목에서도 그 내용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막대. 그러니 우리 친구들 직사각형 모양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자, 여기 표가 있는데 종류별 책수.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넌 어떤 종류의 책인가 조사를 했더니만 동화책이 10권, 위인전이 8권, 과학책이 6권. 자, 기타라는 책이 아니라 이 기타에는요, 앞에서 이제 있지 않은, 하지만 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기타에 이제 묶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합계가 31권이다. 이 표가 있어요. 물론 표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이 자료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지만, 자, 얘를 한눈에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짜잔! 공개합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예요. 어때요? 막대 보이죠? 직사각형 보이죠? 그죠? 그럼 막대 그래프를 잘 해석하려면 일단 가로하고 세로가 뭘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가로는 지금 보니 책 종류예요. 우리 표에서 책 종류가 뭔지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에는 책 종류, 세로는 그 종류별로 몇 권인지 알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수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권이다라는 걸 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막대의 길이는 종류별 책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막대가 길면 길수록 그 종류의 책이 많다라는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막대의 길이는 종류별 책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막대의 길이로 어떤 책이 많고 어떤 책이 적다라는 거를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묶음 한 칸은 한 권을 나타낸다.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세로가 5칸에 5권이다 라고 한다면 한 칸에는 한 권이겠죠. 어머, 그럼 선생님 한 칸에 한 권이 아닌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료의 내용에 따라 만약에 10권, 8권, 6권, 7권이 아니라 100권, 80권, 60권, 70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한 칸에 한 권이라고 나타냈을 때 100권은 100칸. 아우, 너무 이렇게 눈금이 많으면 그리기도 힘들고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이제 간단하게 내가 보려고 만든 건데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한 칸의 크기를 좀 크게 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한 칸의 크기는 한 권도 될 수 있고 뭐 0.5도 될 수 있고 0.1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자료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는요, 위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막대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런 막대 그래프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를 바꾸잖아요. 그럼 위로 뻗어나가는 막대가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막대 그래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대 그래프가 얘가 어떤 그래프냐라는 걸 알아보려면 반드시 가로하고 세로부터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 막대 그래프가 뭔지 알아봤으니까 자, 이제 표하고 막대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 다 같은 자료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가 더 좀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물론 막대 그래프가 막대의 길이를 비교해서 이 자료의 수가 크고 작음을 한 번에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잘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표가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뭘까요? 바로 짜자잔!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 책 31권을 조사를 했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자, 그럼 막대 그래프에 정말 선생님은 치명적인 단점, 뭐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아쉽고 일단은 표에 비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건 합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대의 길이를 체크를 해가지고 다 더해야 된다라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 첫째, 표는요, 조사한 자료별 수량과 합계를 알아보기 쉬워요. 자,
바로바로 얘는 세로 눈금을 읽어야 되지만 얘 몇 건이구나. 쭉 따라가 보네. 5에서 한 칸 올라갔으니까 6건 이렇게 이제 읽어놔야 되겠지만 표는 바로 나와 있어요. 과학책 6건 이렇게.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자,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장점은 자료별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표의 장점과 막대 그래프의 장점 모두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도전해보죠. 다음은 주영이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막대 그래프 볼 때 뭐랑 뭐를 먼저 체크하라고 그랬죠? 가로, 세로. 가로가 운동이네. 그러면 어떤 운동을 조사했냐? 농구, 축구, 야구, 배구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학생 수, 세로. 자, 단위는 이제 몇 명이 되겠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체크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세로 눈금 한 칸이 얼마냐라는 거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5칸은 5명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 칸은 한 명이네. 그죠?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무엇일까? 자,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막대 길이가 쭉쭉쭉쭉쭉쭉쭉 키가 길어지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는 막대를 찾으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잖아요. 쓱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축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가장 적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적게 좋아하니까 키가 작아, 막대가. 그죠? 그래서 싹 보고 여기 있다. 배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장 적구나 라는 거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몇 명이 더 많을까?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이만큼이고요.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이만큼입니다. 그럼 몇 명이 더 많냐라는 거는 농구는 세로 눈금 읽어보면 5에서 한 칸 올라갔으니까 6명이고요.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3칸이죠? 3명이에요. 그럼 6명은 3명보다 몇 명이 더 많냐라는 거는 6 빼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명이 더 많구나.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 막대의 길이를 비교해가지고요. 3칸 더 높이 우뚝 솟아있으니까 3명이 더 많아? 이렇게 따져줘도 되겠습니다. 자, 농구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농구가 여긴데 그럼 농구보다 많다. 일단 각각의 수량을 다 비교해도 되겠지만 농구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거는 농구 막대보다 더 키가 큰 항목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자, 농구 키가 이만큼입니다. 우뚝 올라가 있는 건 어디예요? 축구, 야구죠. 축구는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보다 2칸이 위니까 2명이 더 많이 좋아하고, 야구는 1명이 더 많이 좋아하는 걸요. 따라서 운동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하고 야구가 되겠다.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어요. 자, 심지어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운동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딱 하나로 결정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는 축구를 하는 걸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데도 이런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막대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수량의 많고 적음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직접 어떤 자료를 막대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순서를 잘 기억했다가 이 순서에 맞게 한번 우리도 나타내 봅시다. 막대 그래프를 볼 때 선생님이 가장 먼저 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가로가 뭐냐, 세로가 뭐냐를 먼저 확인하자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그릴 때도요. 가로의 뭘, 세로의 뭘로 정할지를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와 세로 중 어느 쪽에 조사한 수를 나타낼 것인가를 정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는데요. 눈금 한 칸이 뭐 한 명, 한 권 이렇게 딱 1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자, 조사한 수 중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의 수를 정합니다. 자, 조사한 수의 가장 큰 수가 15인데 이렇게 10에서 뚝 잘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이 세로 눈금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내야 되는지도 정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조사한 수에 맞도록 막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대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까지 붙여주면 완성! 좋아요. 그럼 우리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좋아하는 책별 학생 수.
우리 22명을 대상으로 얘들아 너네 무슨 책 좋아해? 자, 동화책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5명. 위인전 좋아하는 사람은 4명. 과학책 좋아하는 사람은 6명. 만화책 좋아하는 사람 7명이래요. 그러면 가로 세로에 뭐를 할지 먼저 첫 번째 정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제 막대를 위로 그릴래요. 그러면은 가로에는 바로 좋아하는 책, 얘가 가로, 그 다음에 세로에 학생 수를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로에 책, 세로의 학생 수. 그러면 눈금 한 칸이 몇 명을 표현하는 게 좋을까? 자, 5명, 4명, 6명, 7명. 어때요? 그냥 한 명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막 500명, 400명, 600명, 700명 이렇다면 눈금 한 칸을 그때는 뭐 100명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칸을 한 명으로 이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동화책, 위인전, 과학책, 만화책, 눈금 한 칸, 5칸이 5. 자, 사람 수니까 명 단위까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산수에 맞도록 막대를 그려줍니다. 동화책은 5명이니까 5칸이 되도록 쭉 그려주고 위인전은 4칸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냥 선으로만 성의 없이 그리면 안 되고요. 직사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통통하게 좀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책은 6명이 좋아하니까 자, 세로의 길이가 6. 6칸이 되도록 만화책은 7명이 좋아하니까 세로의 길이가 7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내 맘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표의 제목하고 똑같이 붙여주면 돼요. 뭐 그렇게 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좋아하는 책별 학생 수까지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도 어떻게 그리는지 순서 알아봤으니까 자, 우리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문제. 승훈대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표 보고요. 한번 막대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지금 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네요. 합계를 보니까. 국어 좋아하는 사람 8명, 수학 좋아하는 사람 5명, 과학 좋아하는 사람 6명, 기타는 나머지 뭐 과목이니까 뭐 체육도 될 수 있고 음악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로하고 세로를 뭘로 할까? 선생님은 가로를 과목, 세로를 학생 수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위로 뻗어나가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우리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면 되는데 8, 5, 6, 4. 뭐 한 칸에 한 명으로 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로 눈금 한 칸은 바로 한 명으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나타내 볼까요? 과목, 국어, 앞에서부터 국어, 수학, 과학, 기타, 눈금 한 칸이 한 명이니까 5칸이 5, 10칸이 10. 자, 그럼 국어 8명입니다.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8칸으로 이렇게 막대로 그려줍니다. 8명, 수학은 5명, 과학은 6명, 5에서 한 칸 위로 그려주고요. 기타는 4명,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멋지게 제목. 자, 제목은 좋아하는, 표랑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정해주면 되겠어요. 좋아하는 과목별 학생 수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가 세로 눈금 한 칸을 한 명이 아니라 2명으로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래서 그래프의 세로 눈금 한 칸을 2명으로 하여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2명이니까 이 5칸이 몇 명을 나타내겠어요? 그렇죠, 10명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가로는 똑같이 국어, 수학, 과학, 기타. 자, 그러면 국어가 8명이니까 몇 칸이에요? 8칸이 아니라 이제 8을 2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8 나누기 2를 하면 4. 그래서 4칸입니다. 4칸. 자, 수학은 5명이니까요. 우리 2칸에다가 반 더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은 6명이에요. 그럼 6 나누기 2를 하면 3이죠?
3칸. 자, 기타는 4명입니다. 그러면 4 나누기 2는 2죠. 그래서 2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은 똑같아요. 좋아하는 과목별 학생 수. 우리 친구들 그런데 눈금을 달리했더니 어떤 게 더 편한가요? 아무래도 이 경우 같은 경우는 8, 5, 6, 4니까 자, 한 칸을 한 명으로 했을 때가 조금 내가 막대 그래프를 보기가 편하다라는 것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막대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직접 막대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면 그려진 막대 그래프를 보고 자료의 여러 가지 내용을 해석하고 이야기도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자, 여기 좋아하는 꽃별 학생 수를 표와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자, 봅시다. 장미국화 튤립 백합. 그래서 장미국화 튤립 백합. 표를 보면 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요.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9명이네요. 아, 그래서 가로에는 꽃, 세로에는 학생 수, 그리고 한 칸을 한 명으로 이제 나타냈고요. 자, 국화는 5명, 튤립은 6명, 백합은 3명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보고 우리 뭐를 할 수 있을까? 막대의 길이를 비교하면 가장 긴 막대가 장미. 그리고요, 가장 키가 작아. 바로 백합입니다. 그죠? 아, 그 말은 장미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고 백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장 적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또 국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만약에 표가 없이 막대 그래프만 나왔다면 국화 세로 눈금 읽어줬을 때 5명. 아, 5명이구나. 자, 그 다음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은 튤립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장미하고 튤립 비교해 볼까요? 튤립이 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하고 비교해 보면 장미는 튤립보다 3칸이 더 높으면 3명이 더 많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은 키가 가장 큰 막대인 장미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만약에 꽃을 한 종류 산다면 장미를 사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 꽃을 샀을 때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꽃을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은 정보지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비교하니까 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냐면 이것 이외에도 지금 백합은 3칸이고 튤립은 지금 6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튤립을 좋아하는 친구가 백합을 좋아하는 친구의 2배다. 이런 이제 몇 배다 관계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장미를 좋아하는 친구는 지금 이 3개죠. 3배예요. 3배. 막대의 길이 이렇게 3배니까 아, 백합을 좋아하는 친구의 3배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 해볼게요. 다음 막대 그래프는 현인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수를 조사해 나타낸 막대 그래프예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막대 그래프 볼 때 뭐부터 보라고요? 가로, 세로에 뭐가 있냐. 가로의 주수 종류, 세로의 학생 수입니다. 자, 사과, 포도, 오렌지, 감귤을 조사를 했구나. 봤더니 가장 키가 큰 막대는 오렌지네요. 아, 많은 친구들이 오렌지 주스를 가장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요쯤 한번 체크를 해보고 1번, 현인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스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로 보니 항목이 4가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4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두 번째, 사과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은 감귤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몇 명이 더 많을까요? 라고 했어요. 우리 사과 주스 여기 있고 감귤 주스 여기 있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사과 주스의 키가 더 크죠? 그럼 지금 몇 명이 더 많냐라고 그랬으니까 일일이 다 셀 필요 없이요. 이렇게 감귤만큼 그대로 따라가 보니 3칸이 더 올라가 있어요. 아, 그 말은 3명이 더 많다라는 것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스의 종류부터 차례로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은 키가 큰 순서대로 우리가 써보면 되는 거죠. 가장 키가 큰 주스는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두 번째 키 큰 주스는 사과 주스죠.
그 다음에는 사과 주스. 세 번째는 포도 주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귤 주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현인의 반 학생들에게 줄 주스를 한 가지 준비한다면 어떤 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주스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주스는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를 준비한다면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료의 내용을 통해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어요.